옛날에는 이걸 많이 외우고 있던 사람이 최고였는데 지금은 그 많이 외우고 있는 사람보다도 더 빠르게 더 많이 AI가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그런 외운다, 머리를 쓴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AI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종은 점점 없어질 것이고, 아마도 AI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 AI를 어떻게 잘 컨트롤하느냐, 이용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직종이 사라지고,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해서 100명이 일하던 일을 10명에서 해낼 수 있습니다. AI와 함께. 그러면 90명은 일자리를 잃게 되죠. 그러니까 꼭 문화의 엄청난 발달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문명을 발전시키지 않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그 어떤 과실을 나눠 쓰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자칫 어떤 사람들은 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돈 있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공산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 그 공산주의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도래합니다. 90명은 놀고 놀아야 되고 10명은 일할 수 있는 시대. 어쩔 수 없습니다. 10명이 90명의 일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나요? 10명이 벌어들인 수입에서 그 과실을 이제 90명한테 좀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세계에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남한테 나눠준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 관련이 없으면 좋아하지만, 내 것을 뺏어간다는 그런 어떤 감각이 들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런데 이 세상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싹 없어지고 부자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다 같이 어울려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지, 유능한 톱니바퀴 하나만 나머지 톱니 싹 빼면 이게 돌아갑니까? 그런 우매한 생각을 우리가 했었는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교육에서도 AI가 이제 많이 그 어떤 지식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외우는 능력보다는 그 컨트롤하는 능력, 이걸 우리가, 그리고 AI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어떻게 조절해서 유용하게 잘 쓰느냐, 뭐 이런 연구, 그런 일을 이제 많이 해야 되겠죠. AI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하는 부분이 있고, AI는 입력한 대로 입력한 데에서 생각하고, 물론 창조적으로도 뭐 생각한다고 그럽니다만은, 어쨌든 그 새로운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걸 해내는 것은 아직도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고 하는 것은 뭐 일반적인 어떤 수준은 AI가 할 수 있을지라도, 깊은 내면, 그래 사람마다 다 그 상황이 다르니까 내면을 보듬고 뭐 이렇게 쓰다듬고 하는 일은 결국은 인간이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거, 지금 공부 기술, 공부를 잘하게 하자, 뭐 타이틀은 이렇게 걸었습니다만은, 공부뿐 아니라 병도 치료하고 공부도 잘하게 하고 아프지 않게 하고, 뭐 어떤 병이 있으면, 그러니까 A라는 어떤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는 하지만, A라는 사람은 에게
스트레스는 어떤 스트레스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병이 안 됩니다. 오히려 활력이 됩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활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사람에 따라서 예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적당한 스트레스였다고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병이 생기죠.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것을 보듬을 수 있는 건 결국은 우리들 뿐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는 이 공부, 이 마음 치료라는 것, 마음 치료죠. 크게 얘기하면 마음 치료입니다. 덩어리가. 그 중에서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을 공부를 잘하도록 치료하는 기술입니다. 공부 기술이. 공부 요령을 잘 모르는 사람을 잘 들게 해서 공부를 잘하게 하는 기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병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아픔을 어떻게 아프지 않게 하느냐, 뭐 희망을 어떻게 갖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다 똑같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까지는 최면이 왜 중요하다, 최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 때문에 최면을 배워야, 최면이라는 것은 마음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이다. 최면에 들어가야 되니까. 최면에 들어가고 나면 마음을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된다. 마인드 컨트롤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병을 치료한다. 이런 순서를 쫙 가니까, 그래서 최면의 중요성은 뭐냐? 최면이란 뭐냐? 최면은 어느 때 걸리느냐? 최면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파장, 에타파, 세타파 얘기했죠. 또 심최면, 중최면, 경최면, 얕게 들어가느냐, 중간 들어가느냐, 깊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다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기초입니다. 기초. 이해입니다.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시키든지 치료를 하든지 병을 치료하든지 간에 일단은 깊은 최면을 유도해야 되겠죠. 그게 첫째입니다. 자, 그래서 깊은 최면을 유도하는 요령을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6단계도 얘기했습니다. 6단계는 어떠한 언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최면에 잘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 최면 6단계. 그렇죠? 팔이 무겁다, 따뜻하다, 뭐 이마가 시원하다, 이런 거죠. 그런 용어를 사용했을 때 빨리 들어가더라. 6단계를 사용하면 상당히 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치료하려면 그런 이완법,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끌어가면서 최면을 들게 하면 이완법을 씁니다. 이완시켜야 스트레스도 해소되니까. 그래서 이완법은 6단계 같은 이완법. 이완이라는 건 오랜 시간을 좀 들여서 마음을 이완시키고 몸을 이완시키고 편안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완법은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 문제, 병이든 공부든 스트레스 문제인 경우에는 이완법을 써서 최면에 들어가게 해야 치료에 쉽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아프다든가 스트레스가 아닌 다른 문제, 그런 것은 특별히 그래 시간을 오래 끌 필요가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깊은 최면에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떤 한 점을 응시하든가 쳐다보게 하는 겁니다. 그걸 응시법이라고 합니다. 얘기했죠? 응시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도 적게 들고 짧은 시간에 깊은 최면에 드니까. 자, 일단 깊은 최면에 들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 그 마음속에 잠재의식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아내서,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죠. 의식 속에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기억이 문제냐, 뭐가 문제인가를 찾아내서 그 문제를 지우고 또는 바꾸고 새로 입력하고 이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바꿔주면
근데 새로운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병이 치유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치유 방법. 그래서 다시 제일 중요한 것이 최면에 들어가야 잠재의식을 열어서 그 속에 뭐가 있는 것을 알아내고 잠재의식을 바꾸고 해서 병을 치료하는 거지, 공부를 잘해갈 수 있는 거지. 최면에 안 들어가면 소용없습니다. 첫째 조건이 깊은 최면을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기술. 깊은 최면을 유도할 수 없으면 처음이 안 되니까 나중에 되지 않죠. 뒤에 나옵니다만은 보통 심리학자들도 그래, 미국의 심리학,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현재 144시간의 최면학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커리큘럼이. 심리학의 근간이라는 걸 이제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왜 심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그분은 뒤에 나옵니다만 이 최면을 인정하지 않고 최면을 안 썼어요. 왜 그러냐면 최면이 나쁘고 또는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은 일단 최면을 깊게 들어가야 되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처음이 안 되니까 다 안 되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걸 이제 최면은 빼고 인정을 않고 깊은 심리학에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준 분이 있습니다만 뒤에 가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깊은 최면의 유도 요령, 이것을 실제적으로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방법대로, 이거 책에 어떤 다른 심리학 책에 이렇게 실제로 하는 방법이 쫙 써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을 쓴 것이니까 여러분이 일단은 이것을 익히고 잘 쓰다 보면 나는 이런 용어를 조금 바꾸면 되겠네? 그럴 땐 바꾸면 된다고 그랬죠? 나름대로. 전체의 틀은 똑같은데 말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 선생님한테 배우고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낸, 제가 정리한 방법이니까 이것도 제가 처음부터 생각해낸 건 아닙니다. 여러 사람 것을 배우고 고치고 하다 보니까 나만은,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방법이 됐죠. 자, 일단 눈을 감게 하고, 물론 상담은 생략합니다. 상담이라는 건 왔을 적에 왜 왔는지, 어디 사는지, 취미가 뭔지 대략 우리 최면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상담하면서 묻고 얘기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최면에 들어갔을 적에 그걸 쓸 수도 있죠. 기본 사항을 체크를 해야죠. 자, 처음에는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편안히 해야 되니까, 마음을 편안히 하는 데는 심호흡이 제일 좋습니다. 심호흡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가장 기본이 돼요. 심호흡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최면에 들어갑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3번 하세요. 말합니다. 편안히 앉은 자세가 편치 않으면 편안하게 앉도록 하고, 호흡을 그렇게 하세요. 천천히. 그 호흡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심호흡을 3번 하세요. 자, 숨을 들이마실 때는 우주 모든 행복과 즐거움들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고, 숨을 내쉴 때는 나의 모든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들이 모두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기서 자기 최면과 타인 최면은 말은 같습니다. 호칭만 달라요. 나 혼자 할 때는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최면시킬 때는 자, 선생님 당신 눈을 감으세요. 이렇게 말만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나 숨을 할 때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는 거야. 그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는 우주 행복과 즐거움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고, 숨을 내쉴 때는 나의 모든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최면 때는. 그러니까 자기 최면이나 타인 최면이나 용어는 같습니다. 호칭만 다르고 명령어만 다릅니다. 자, 생각하세요.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금방 얘기하면 안 되죠. 한 1초 정도, 2초 정도 조금 있다가 생각하고 있으니, 자, 생각하라고 있으니까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걱정들이 모두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뭔가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그럴 할 수 있는 여유. 자, 뭐 걱정들이 모두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세요. 한 2초쯤 뒤에 이제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과 긴장을 없애고 마음을 편안히 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당신은, 여기는 너희 그랬지만 당신은, 선생님은, 이런 소리를 바꿔야 됩니다. 너, 그거보다는 환자에게 너,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당신이라는 말도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싫어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당신이라고 했더니 왜 당신이라고 하냐고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드릴까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이 했습니다. 씨, 그것도 뭐 누구 씨, 철수 씨,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미스터 안 씨.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좀 싫어해요. 좀 높임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아부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게 좋은 거니까 선생님, 사장님, 어떤 뭐 사업을 하면 장사하거나 구멍가게를 하거나 큰 회사를 하거나 사장은 사장이니까 사장님, 그 부인은 사모님, 선생님의 와이프를 우리는 사모님,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냥 사모님이 통칭이 됐어요. 그냥 그렇게 불러줘야 돼. 그래서 사모님, 사장님, 뭐 이렇게 선생님,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그 사람이 편한 용어를 써줘야 돼요. 그 사람이 원하는 용어, 사장님이라고 늘 불러왔던 사람에게 누구 씨 이런 거 싫어해. 그 다음에 딱 이제 앞에 상담할 적에 뭐 어떤 가게를 하고 있다든가 뭔 회사를 하고 있다면 사장님이시군요. 그러면 그때는 모든 호칭을 사장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한 요령이 이제 필요해요. 책에는 그것까지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자, 선생님의 잠재의식에 맡기세요. 맡기라 그러지만 맡기세요. 책이니까 맡기라 하라 그랬지. 진짜 할 때도 편안히 하라 맡기라 그러면 이제 되지 않죠. 거기서 이제 마음이 불편하면 최면에 안 들어갑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최면에 들어가. 말이 조금 어법이 안 맞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편안한 말을 써주는 것이 우리는 좀 이게 이제 AI가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AI는 저 사람이 사장일 때 사장님 그러고 사장이 아닌데 사장님 않잖아요. 예를 들어. 근데 우리는 이제 그래야 되니까 이러한 직업은 그래도 상당히 오랜 기간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뭐라고 할까 치료비 이제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 미국 사람의 최면사에게 치료 받으려면 여기 일 요정에 1,000불 정도를 내야 됩니다. 지금 더 낼 수도 있어요. 심리학 한 교수에게 그 심리 상담 받아보세요. 1,000불 내야 됩니다. 싸야 800불, 500불도 안 줍니다. 요새는. 저는 그보다도 그분의 상담이지만 나는 병을 치료함에도 30년 전에 500불, 20년 전에 300불, 지금도 300불.
왜? 돈이 많거나 행복한 사람에게는 병이 없죠. 불행한 사람은 병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차지할 수가 없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게 다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 치료는 우리도 사실 먹고 살고 연구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300달러 받아가지고는 2시간 막 해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는 사실은 그게 안 됩니다. 하루에 3명 치료오면 쓰러져야 됩니다. 말을 6시간 계속 오면. 그러니까 나도 이 건강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용 관계는 이제 적절히 하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 그거 아니라도 한의사로서 난 먹고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직업이 있으니까 이 마음치료 의사로서만 사는 건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치료 의사로만 한다면 그렇게 받아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맡기십시오. 마음을 편안히 하십시오. 자, 이제 그냥 막 하겠습니다. 즉 시행하려고 하는 유도법을 설명해 줘요. 즉 편안한 자세로 앉아있게 하고, 나는 그러니까 학생이든지 환자가 있어요. 여기는 학생이라고 했는데 공부니까 환자는 편안히 앉아있게 하고, 나는 서야 됩니다. 나도 앉으면 안 돼요. 나는 서야 돼. 그 사람이 눈을 떴을 때 나를 쳐다보는 각도가 상방 20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 편안하게 앉으시고, 자, 저는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6단계가 아니고 응시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일어서서 제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자, 턱은 내리시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아래에 흰자가 나옵니다. 눈알만 올라가게 되니까 20도 상방을 쳐다보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최면이 가장 잘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저를 쳐다보세요 오면 힘드니까 고개를 들고 쳐다봐요. 고개를 내리세요. 예, 그래 쳐다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흘겨보는 상황이 됩니다. 위로 흘겨보는 상황이 되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자, 잘하십니다. 자, 힘이 들지만 그렇게 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선생님은 눈이 매우 필요하게 되고 눈이 감겨서 곧 최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눈을 쳐다보세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은 눈을 매우 필요하게 합니다. 눈이 필요하면 과학적으로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그래서 눈이 감기게 됩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은 눈이 필요합니다. 눈이 아주 필요해집니다.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아주 무겁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눈이 감깁니다. 눈이 감깁니다. 너무 필요해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눈뜨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졸립습니다. 졸음이 옵니다. 눈이 감깁니다.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같은 말을 자꾸 하면 그대로 해요. 눈을 감기고 눈이 스르르 감기고 눈을 깜빡깜빡 해요. 쳐다보면 눈을 그냥 감는 게 아니야. 눈을 깜빡해. 왜 깜빡깜빡 하는 건 감아지려고 하는데 안 감으려고 하는 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깜빡깜빡 하다가 나중에 눈이 감아져요. 그냥 감아지는 사람도 있어. 깜빡깜빡하면서 안 감으면 이렇게 눈을 그냥 자연스럽게 감으세요 하고 눈을 살짝 쓰다듬으면 눈이 딱 감깁니다. 그 상황을 잘 봐야 돼요. 깜빡거리는 것은 저항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하고 눈을 살짝 눈에다 이제 손을 대면 눈이 감아집니다. 자, 눈이 감깁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자, 눈이 감기는 순간 머리를 이렇게 두 손을 잡고 뒤스리
여기를 잡고서 머리를 살짝 눌러요. 딥슬립. 그냥 딥슬립 해도 되지만 딥슬립은 고개가 숙여지면서, 졸리면 고개가 숙여지면서 그렇게 되죠.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살짝 누르면서 딥슬립 또는 깊은 최면 속으로. 저는 그냥 딥슬립 합니다. 딥슬립 now 안 해도 돼요. now 지금 즉시란 뜻으로 now라는 말은 꼭 딥슬립 그래도 되고 딥슬립 now 좋습니다. 그래서 고개가 이제 떨어졌죠. 그럼 최면에 들어온 겁니다. 깊은 최면이든 중간 최면이든 얕은 최면이든 일단 최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최면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는 확인으로 이렇게 합니다. 내 오른손으로 저 사람 왼손을 엄지손가락 잡아요. 잡고서 이렇게 올리면 이게 올라가죠? 이게 흔들은 어떤 사람은 빡 사람이 있어요. 힘 빼세요. 그래야 돼요. 저항하는 사람은 빡 뻗어. 안 올라가려고 막 힘써. 힘 빼세요. 힘을 빼면 이렇게 덜렁덜렁한 상태로 이렇게 흔들다가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흔들다가 놓으면 선생님의 왼손이 또는 오른손이 허벅지에 닿는 순간 최면은 더욱 깊어집니다 하면서 살짝 놓으세요. 최면이 깊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쪽 손도 손가락을 놓아버립니다. 이어서 왼손을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려서 잡고 역시 부드럽게 흔들면서 이렇게 흔들다가 놓으면 손이 허벅지에 닿는 순간 최면 더욱 깊어집니다. 이게 들어갔죠? 깊은 수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 말을 하는 대로 그대로 됩니다. 자, 이게 내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름 불러도 돼요. 동현씨가 또는 학생이면 동현이가 그러면 되잖아. 학생이면 이름 불러 상관없어요. 너가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좋지만 동현이가 뭐 이렇게 불러주면 좋죠. 가장 건강하고 행복했던 때 가보았던 경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를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지? 떠올려봐. 이제 학생들 경우는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하고 또 이제 치료할 때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우리 어른들은 떠올리세요. 그래야 되죠. 또는 근데 잘하는 동안 살기가 힘들어서 아름다운 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에게 아름다운 가보았던 거 상상하라고 하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상담할 적에 그게 얘기가 됐으면 자, 그 장소 선생님이 가봤던 그 장소 아름다운 건 그거 있죠? 그것을 떠올리세요. 그렇게 하면 되고 상담할 때 그걸 안 했어. 근데 아름다운 장소를 떠올리세요. 그러고 나니까 저 사람이 갔었는지 안 갔었는지 모르니까 그때는 또는 안 가봤더라도 가장 가보고 싶은 장소가 있으면 그 아름다운 장소를 머릿속에 생각해냈어요. 떠올리세요. 가고 싶은 곳은 누구나 있습니다. 이 글쓰를 꼭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하와이 해변을 가고 싶다면 하와이 해변을 생각하는 거죠. 나름대로 안 가봤지만 상상하는 장소니까. 자, 좋습니다. 그 아름다운 장소가 저 20계단 아래에 있습니다. 20계단 아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아름다운 장소로 가기 위해서 20계단을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이때 나는 그 말하는 사람 납니다. 내가 20에서 0까지 수를 거꾸로 쓸 텐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또는 제가 하는 말을 또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제가 그래야 되겠죠. 학생일 때는 내가 그러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글을 써봤더라도 나름대로 다 그게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오른손으로 계단 난간을 꼭 잡고 그런데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왼손잡이는 왼손. 그러니까 왼손잡이는 내려갈 때 왼쪽으로 갑니다. 대개. 그래서 왼손으로 잡는 거고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으로 서요. 계단에. 그래서 오른손, 여기는 오른손 쓰니까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도 상담을적에 미리 얘기해 주는 게 좋죠. 그러나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자, 선생님이 왼손잡이시면 왼손으로, 오른손잡이시면 오른손으로 계단 난간을 꼭 잡으시고, 자, 잡았습니까? 확인해요. 잡았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던가 끄덕거립니다. 최면 속에서는 반드시 대답을 해요. 대답 안 하면 잡으세요. 꼭 잡으세요. 잡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게 없습니다. 자,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겠습니다. 20, 19, 18 아주 깊은 곳으로 17 내려가고 있습니다. 16, 15 아주 깊습니다. 14, 13, 12, 11 아주 깊은 최면 속으로 10 들어가고 있습니다. 9, 8, 7 당신은 점점 깊은 잠재우 속으로 6 들어가고 있습니다. 5, 넷, 셋 아주 깊습니다. 2, 1, 0 아주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뭉게뭉게 떠 있습니다. 보세요. 뭉게구름 보이죠? 이제 중간에 확인해야 돼. 뭉게구름 떠 있죠? 그러면 그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보이세요? 확인 자꾸 해야 돼. 보이시죠? 그러면 내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예 그러거나 그럽니다. 아주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뭉게뭉게 떠 있는 것을 선생님은 바라보면서 선생님의 마음은 아주 가볍고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선생님은 아주 편안한 최면 상태에 들어오셨고 깨어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해요? 존댓말을 쓰라니까 없으십니다. 그러겠는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또 존경의 존대를 막 써서 이중 존댓말을 쓰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할 필요 없나? 그렇게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깊은 최면에 들어왔다고 확인이 되면, 그런데 20계단 했는데도 아주 깊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저는 오래 했으니까 이 사람이 깊은 최면에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를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 깊이 됐는지 아직도 경초면인지 모르면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자, 선생님 깊은 최면에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앞에 자가 있는데 30cm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센티미터니까 인치라고 센치로 봐. 30cm 자가 있는데 거기에 화살표가 있을 겁니다. 그 화살표는 선생님의 최면 수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1에서 10까지는 낮은 최면, 10에서 20까지는 중간 최면, 20에서 30은 깊은 최면을 의미합니다. 자, 똑바로 보세요. 잣대 나타나 있는 화살표 보세요. 자, 11에서 10 사이에 있습니까? 아니요 라든가 고개를 흔들면 10에서 20 사이에 있습니까? 또는 20에서 30 사이에 있습니까? 그럴 때 예 또는 고개를 끄덕이면 깊은 최면이구나. 또는 중간에서 끄면 중최면이구나. 중최면이면 다시 또 해야지. 그러면 다시 20계단을 다시 한 번 더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래도 깊어지지 않으면 20계단을 3번, 4번, 5번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처음 하는 사람은, 처음 최면을 당하는 사람은 쉽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 20계단을 어떤 사람은 잘 들어간 사람은
10계단만 해도 돼요. 10가지만 쉬어도. 어쨌든 될 때까지 깊이 들어갈 때까지 깊이 들어가면 막 몸을 탁 가는 게 막 쓰러집니다.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야 치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세요. 자, 제 말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힐링 마인드 컨트롤은 이제 치료를 해야죠.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 오신 것은 선생님이 굉장히 어떤 스트레스 또는 어떤 병 때문에 어떤 아픔 때문에 이게 오셨습니다. 그 아픔의 원인이 틀림없이 잠재의식 속에 있을 텐데 그 원인을 찾아가겠습니다. 자, 그 방법에도 여러 가지요. 지금 40살이라면 최면에 잘 들어가 보는 사람은 이 원인이 됐던 때로 돌아가세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한 5살 되면 5살 때 확 돌아가.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 최면이 참 익숙하지 않고 또 이 치유를 많이 안 해본 사람은 제가 명령하는 대로 얘기하는 대로 잘 들으세요. 선생님은 지금 40살인데 30살 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30살입니다. 선생님은 30살입니다. 자, 이때 그런 일이 있었던가요?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면 좋습니다. 하나, 둘, 셋을 하면 20살 때로 돌아갑니다. 하나, 둘, 셋. 선생님은 20살입니다. 지금 20살입니다. 그러면 20살 때로 가요. 그래서 10살입니다. 5살입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몇 번 최면을 한 사람은, 나하고 최면한 사람은, 선생님, 깊은 최면에 잘 들어오셨는데, 우울증, 선생님은 지금 우울증 때문에 참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을 일으키게 한 무엇인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하나, 둘, 셋을 하면 그 원인이 됐던 대로 그때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하나, 둘, 셋. 한 2초쯤 있다가 선생님 지금 몇 살입니까? 묻습니다. 5살입니다. 5살 때로군요. 그럼 지금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형식이 없어요. 묻는 건. 일단 힐링 마인드 컨트롤 때 얘기할 텐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다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죠? 그러면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것이 우울증을 일으키게 한 문제인가요? 물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말을 고쳐줘야지. 고쳐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뭐냐면 아버님이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서 시험지를 가져옵니다. 점수. 지금은 안 그러지만 시험지를 줘요. 아버지 도장 찍어오라고. 옛날 그랬습니다.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100점 맞은 놈이야. 그래서 아버지 도장 찍어주세요. 오, 우리 아들 100점 맞았구나. 꽝 도장 찍어주지만 50점 맞았어. 아버지 도장 찍어주세요. 이 시기가 그냥 저 옆집 쟤는 80점 맞았다는데 너는 왜 50점이냐? 아들이 미워서라기보다는 내 아들이 좀 더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사랑의 마음이요. 화나니까 사랑은 매죠. 너 손바닥 대. 정신 차려서 공부해야 되겠어. 그래서 손바닥을 매도 내가 꺾고 왔어요. 꺾고 오라고 하면 꺾고 와야 돼. 회초를 꺾고 와서 내가 손바닥 맞거나 종아리 맞거나 그랬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아프죠. 싫고 눈물 나고 막 울고. 그래서 이제 손바닥 맞고 나서 밖에 울면서 밖에 나가면 그 아저씨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 맞았지? 예, 그러거든요. 그러면 놀리느라고 네 아빠가 아니나 아빠 아니었나 내 아빠가 너 주워 왔어. 너 주워 왔게. 넌 다리 밑에서 너 아빠가 주워 와서 너 그렇게 하는 거야. 놀려요.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는 얘기는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엄마가 낳았을 때 엄마 다리 밑에서 나면 다리 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웠다는 그런 뜻인데 알아듣는 사람은 진짜 저는 다리 밑에서 내버리지 나이 주워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거든요. 나름대로 생각은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그 소리 들으면 뭐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믿지도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그걸 믿어요. 아,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때리는구나. 그때부터 아버지는 나를 미워해, 아버지는 나를 미워해. 그게 탁 바뀌어요. 나만 보면 때려. 지가 공부 잘못해서 맞는 건 생각하고 나만 보고 시험만 보면 때려. 날 미워하나 봐. 아버지 미워. 그 생각이 5살 때부터 막 있어서 자라면 큰 사람이 되고 나서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면 그 기억이 아버지는 나를 미워해, 아버지가 미워. 그러니까 나이 40 먹었을 때도 아버지가 들어오세요. 그러면 괜히 몰라, 왜 그런지 몰라. 돌아서 나가. 아버지가 싫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어떤 적이 있어요. 그 사람 계속 스마트하고 잘생기고 좋은 회사 다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해 보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게 사실대로 얘기죠. 이것은 사랑은 매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건 낳았을 때 어머니 다리 그 밑에서 꺼냈으니까 그런 소리 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실제로 당신 아버지고 어머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다른 애들보다 점수를 적게 맞아왔으니 서운하고 힘들어서 좀 더 우리 아들이 잘했으면 하고 하는 사랑인 거다. 사랑하는 애가 따르지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 잘못되나 자기 아들이 아니면 잘못되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야. 때릴 필요 없지. 점수 빵점 맞아오더라도 때릴 필요, 혼낼 필요 없죠. 잘했다고 하면 되지. 근데 그런 마음은 사랑이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이해하죠. 그리고 당신도 이제 커서 아들, 딸을 낳아보셨으니까 아들이 사랑스럽죠? 아버지가 똑같은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생각했던 마음도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최면 속에서 예, 그래. 자, 따라하세요. 아버지는 나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5번, 6번 큰 소리로 이게 큰 소리로 하세요. 크게 외치게. 그러면 나를 밉다고 하는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기억이 바뀌어져 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최면에서 깨어나는 순간 아버지 미움은 사라지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아버지가 들어오면 아버지만 만나면 반가워서 아버지 어서 오세요. 이거 드세요. 이렇게 하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얘기하고 자 이제 끝에 힐링 마인드 컨트롤 끝에 이제 깨워야 되죠. 내가 하나에서 5을 세면 천천히 눈을 뜨기 바랍니다. 그리고 깊은 심호흡을 3번 한 다음 팔다리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유쾌하고 상쾌한 각성 상태로 돌아갑니다. 셋, 넷, 아주 상쾌합니다. 5, 눈 뜨세요. 그럼 깨어나. 눈을 실제로 떠. 눈 뜨세요. 그리고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심호흡 3번 하세요. 팔다리도 움직여 보세요. 팔다리 움직이게 하고. 아, 기분 좋죠? 자, 이게 선생님은 완전히 치료가 되셨습니다. 이제 아버님을 만나게 되면 반가운 마음이 생기고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게 되죠.
그 치료비는 미리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미리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치료비를 미리 받지 않고 나중에 받으면 중간에 뭔가 야 이거 치료 안 됐다고 하고 돈 조금 줄까? 돈을 안 주고 싶고 그런 마음도 생기거든요. 미리 받아버리면 이미 돈은 건너갔어. 그러니 아깝잖아요. 딥스를 보면 깊이 최면에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왜? 돈값 해야 되니까. 이것도 심리적인 이용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치료비는 먼저 받아야 됩니다. 저도 이제 원래 침 치료할 때도 나중에 받는데 먼저 달라고 뭐 하는 데도 없고 달라고 하면 또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럴까 본데 미리 받으면 침을 놓을 때도 아파도 참고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왜? 미리 돈 줬으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은 아프면 막 컴플레인 하고 그러면서 아프게 했으니까 뭐 안 났을 것 같으니까 안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치료비는 먼저 받아야 돼요. 학비도 먼저 내잖아요. 학기 끝나고 냅니까? 학비 먼저 받잖아요. 등록을 하고 나서 공부합니다. 왜? 그래야 열심히 공부해요. 등록 다 학기 끝나고 받으면 안 내는 사람 많을 거예요. 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 욕심이 아니라 그것도 마음을 컨트롤하는 하는 기술입니다. 자, 여기에 나온 그림 이분은 메스머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최면 치료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상상설, 아까 상상하세요? 막 이런 걸 이분이 막 한 방법이야.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러한 방법대로 하는 이런 최면 방법을 메스머 방법이다. 그래서 메스메리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스머식의 치료하는 사람들, 학파죠, 학파. 메스메리즘의 창시자. 이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얘기한 대로 꼭 이런 방법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에서 최면 들어가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능숙하게 사용하면 되죠. 자, 몇 가지를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깊은 최면의 유도 요령을 따르면서 순서적으로 리을 방법에 따라서 상세히 기록합니다. 리을 방법이 뭐였던가요? 자, 리을로 돌아갑니다. 시옷, 리을명 여기니까 여기입니다. 요거 딥스피어 요 방법. 시행하려고 하는 유도법을 설명하고 피험자 학생은 편한 자세로 함께하고 유도 선생님이 일어서서 하고 자 일어서서 나를 쳐다보세요. 턱을 내리게 하고 위로 치켜뜨게 하고 그렇게 되면 잘 됐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눈을 매우 피로하게 합니다. 요거 방법 요거. 그 요령을 따르면서 일 방법에 따라 상세히 그러니까 그 밑에 끝나고 나서 20계단 내려간다고 그랬죠? 20계단 내려가도 좋고 20을 세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20을 세며 즉시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는 요령. 자, 깊은 심호흡을 10번 하세요. 일단 딥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 깊은 심호흡을 10번 하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우주 평화 행복이 들어오고 숨을 내쉴 때는 모든 근심 걱정이 스트레스들이 밖으로 나아온다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2, 3분 동안 조용히 마음을 안정시킨다 그랬는데 2, 3분 너무 기니까 대체로 한 10초, 20초 동안 조용하게 앉아있는 걸 보세요. 너무 길으면 또 그러니까 자 안정됐다 싶으면 자 선생님 팔다리 눈꺼풀 눈 전체가 마치 손덩이처럼 무겁다고 상상합니다. 1년 후 5문장으로 된 4종류 암시를 한 번씩 모두 20을 세며 암시합니다. 그리고 1년 암시 끝에 각각
모든 것이 정상이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앞에도 얘기했죠. 하나, 오른팔이 무겁다. 20을 세라고 했으니까 하나, 오른팔이 무겁다. 둘, 오른팔이 아주 무겁다. 셋, 왼팔이 무겁다. 넷, 왼팔이 아주 무겁다. 다섯, 아홉, 두 팔이 쇳덩이처럼 무겁다. 모든 것이 정상이다.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여섯, 오른발이 무겁다. 일곱, 오른발이 아주 무겁다. 팔만 하는 게 아니라 발도 오는 겁니다. 여덟, 왼발이 무겁다. 20이니까 아홉, 왼발이 아주 무겁다. 열, 아홉, 두 다리가 쇳덩이처럼 무겁다.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다. 모든 것이 정상이다. 열하나, 눈꺼풀이 무겁다. 무겁다가 팔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열둘, 눈꺼풀이 매우 무겁다. 열셋, 눈꺼풀이 쇳덩이처럼 무겁다. 열넷, 졸린다. 아주 졸린다. 열다섯, 눈이 감긴다. 눈을 뜰 수가 없다. 모든 것이 정상이다. 모든 것이 정상이다. 열여섯, 몸이 무겁다. 열일곱, 몸이 매우 무겁다. 열여덟, 온몸이 무겁다. 열아홉, 온몸이 쇳덩이처럼 무겁다. 스물, 그래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할 때는 온몸이 쇳덩이처럼 무겁습니다. 그래야지요. 스물, 나의 또는 선생의 온몸이 숨을 쉴 때마다 더욱 무거워집니다. 모든 것은 정상입니다.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딥슬립. 그러면 즉시 눈을 감기며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깊어지는 암시를 또 합니다. 20개를 내려가든 뭐는 자꾸. 그래서 여기 있듯이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암시합니다. 이제 치료해도 좋고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그 원하는 바 암시하고 그 방법은 이제 뒤에 얘기합니다. 후치는 암시도 하고 후치는 암시라는 건 최면에 깨어났을 때 어떻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각성을 하고 최면을 깨우고 이렇게 하는 건데 대체로 2번 정도 반복하면 충분하다 그러는데 3번, 4번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눈을 감기게 해서 최면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암시. 자, 아주 깊은 심호흡을 10번 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우주 평화의 물이 들어오고 숨을 내쉴 때는 마음속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모두 밖으로 내보낸다고 상상합니다. 같은 말이지만 계속 내가 자꾸 반복하는 것은 이 수업을 들으면 저절로 이어지라고. 한 번만 해도 되지만 계속 그때마다 내가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수백 번 반복하는 셈이야. 이제는 여러분이 책을 보지 않아도 대강 순서는 좀 다를지라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조용히 마음을 안전시킵니다. 눈꺼풀이 마치 쇳덩이처럼 무겁다고 상상합니다. 이제 눈꺼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1년 후 5문장을 한 번씩 암시하는 것을 10번 반복하세요. 1년 후 암시 끝에는 모든 것이 정상이다를 반복합니다.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자,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눈꺼풀이 매우 무겁습니다. 눈꺼풀이 쇳덩이처럼 무겁습니다. 졸립습니다. 매우 졸립습니다. 눈이 감깁니다.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10번. 요 같은 것을 10번 해도 되지만 아까처럼 하나,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팔이 무겁습니다. 이제 눈꺼풀만 무겁다고 하는 건 요걸 10번 계속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싫죠. 보통 좋은 말도 3번 들으면 싫다, 듣기 싫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심리를 이용한 겁니다. 3번 이상 반복하면 듣기 싫어. 그래서 졸려. 왜 우리 같은 말 계속 하면 졸립죠? 하품은 어떤 강사가 어떤 선생님이 강의하면 학생들이 많이 졸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졸으면 막 신발을 던지고 옛날에는 선생님이 막 내서 때리고 졸냐고 왜 졸아하고 광기르고 그러는데 사실은 학생들을 졸게 하는 책임이 선생님에게 있습니다. 선생님 말의 톤이 잔잔하면 애 졸아요. 거의 최면 속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얘기할 때는 고저, 장단을 계속 사용해야 돼.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그
휘줄 같은 걸로 자 여기 봐 딱딱딱딱 때리죠. 그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게 않고 하는 방법은 학생들이 청중들이 좋아하는 관심 있는 얘기를 하면 졸립지 않습니다. 정말 알고 싶은 얘기를 하면 졸립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때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관심이 있는 거에 대한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이 안 졸아요. 근데 관심이 없는 것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10번 반복합니다. 우리는 졸리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르칠 때는 졸게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최면에서는 졸리게 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에 졸려야 최면에 들어가고 그래야 잠재기 속에 있는 어떤 정보를 꺼내서 치료를 하고 할 수 있으니까 10번 반복합니다. 즉시 눈이 감기며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갑니다. 깊어진 암시 계속하죠. 손을 흔든다가 놓든지 열 최면에 깊어집니다. 아홉 더 깊어집니다. 그렇게 하든지 깊어진 암시를 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암시하고 후침 암시를 하고 각성을 한 암시를 하고 그걸 깨우면 되죠. 훈련될수록 반복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0번 해야 최면 들어가던 사람이 몸에 익숙하게 되면 한 번만 해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몸에 아주 있게 되면 한 3초 이내로 생각만 해도 돼요. 딱 해서 나는 환자 와서 손이 뜨겁다. 손이 따뜻하다. 그러면 손끝이 짜릿해지면서 손끝이 빨개집니다. 5초 이내로. 처음에도 5초 이내로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연습을 많이 하고 그 다음 내 몸에서 그렇게 연습이 많이 되다 보니까 몸 반응이 빨라지는 거예요. 몸이 따뜻합니다. 여기가 더 차고 여기는 따뜻하겠죠. 근데 나는 내 손을 만져도 여기가 시원해요. 왜? 손이 따뜻해졌으니까. 내가 내 몸을 만져보면 알아. 이렇게 만져서 여기가 따뜻하면 내 손바닥이 찬 거고 여기가 시원하면 내 손이 따뜻한 거고 이렇게 해보고 그럼 다른 사람 만지면 찬 손으로 치는다고 만지면 그 사람 움치를 드니까 치료도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암시라는 것은 꼭 소리를 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을 최면시킬 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들으라고 어쩔 수 없이 큰 소리로 얘기하지만 본인이 혼자 할 때는 소리 안 해도 돼요. 중얼거리지 않고 생각만 해도 돼요.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소리니까 단지 생각만으로 합니다. 나 스스로 할 때는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최면시킬 때도 그 말대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잠재의 세계가 분명히 자각되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잠재의식이 들어왔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잠재의식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그걸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이가 잠재의식의 일부를 포착하고 있음을 스스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손이 따뜻해지네? 잠재의식이 온 겁니다. 물론 내가 손발이 따뜻하다 생각을 했죠. 따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고 막 그래야 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갑자기 행동적인 사람이 되었다, 머리 회전이 빨라졌다 이런 말을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왔을 때 꼭 하는 소리가 손이 왜 이렇게 따뜻해요? 꼭 그 사람들 손을 나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그 칭찬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게 나의 직업이니까 내 손이 따뜻해야 나는 그게 정상입니다. 따뜻하다고 얘기를 하면 저 사람 치료가 잘 되겠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해. 아, 손이 따뜻합니다. 그럼 난 그게 잘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아, 행동적인 사람이 됐네. 머리가 아주 회전이 빨라졌네. 위트 있네. 이는 알지 못한 사이에 이미 잠재의식의 일부를 길들여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직접 작용해서 행동으로서 표현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강 그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이 이상 또 자꾸 반복할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을 그러니까 후치면 암시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후치면 암시라는 건 최면에서 치료하고 깨어나기 전에 하는 암시입니다. 후치면 암시는 최면에 깨어났을 때 어떻게 되라는 명령입니다. 후치면 암시를 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최면에서 깨어나면 선생님은 마음이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는 명랑해집니다. 즐거워집니다. 또는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잘 이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럼 그대로 돼. 최면에 깨어난 후에 어떻게 되라는 목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최면시키고 아무것도 않고 깨우면 아깝잖아요. 어떤 경우든지 별 목적 없이 최면을 시켰다 하더라도 후치면 꼭 해요. 어떻게 해요? 좋은 말만 하면 돼. 선생님 연습을 했지만 최면에 깨어나면 모든 삶이 즐거워집니다. 다른 사람과 만나도 즐겁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 둘 셋은 최면에서 깨어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여기 마인드풀 리볼루션이라고 해서 이게 한 20년 전 얘기인데 지금 타임지에 계속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 최면이라고 하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이 대세였어. 지금은 마인드 컨트롤이 일반인에 다 이용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평소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 교육이. 그때는 이 타임지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했어요. 후치면 암시. 후치면 암시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깊은 최면 상태에서 깨어난 후에 각성 상태에서 깨어난 상태에서 사용하기 위한 암시를 후치면 암시, 포스트 히프노틱 서제션이라고 합니다. 이를 포스트 마인드 컨트롤이라고도 하죠. 히프노시스를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바꿔서 쓴다고 했으니까요. 후치면 암시는 피험자가 최면 중에 주어진 암시를 각성 후에 깨어난 후에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대로 어떻게 하라. 공부를 잘 못해. 기억력이 없어. 그런 사람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라고 해줘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피험자는 후치면 암시의 조건이나 환경에 이르면 자동적으로 깊은 최면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이 상태에서 후치면 암시를 수행합니다. 후치면 암시를 수행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다시 깨어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후치면 암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최면에서 깨어나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위트 있게 아주 즐거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게 되죠. 사람들 만나지 않을 때는 그걸 암시를 수행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환경, 사람을 만날 때마다 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때 최면 속으로 들어가 자동으로. 그래서 위트가 있고 즐거운 얘기를 해. 그 사람과 헤어지면 최면에서 깨어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수행한다고 하는 건 최면 속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거니까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최면 중에 유익한 후최면 암시를 주어서
그것을 각성 후에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기법을 학습에 이용하는 것이 러닝 마인드 컨트롤, 즉 최면 학습 원리입니다. 최면 학습이야. 최면 학습 그러면 최면 소리가 좀 부정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러닝 마인드 컨트롤. 일반적으로 후최면 암시는 피험자가 소원하고 희망하는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말 간단하게 줄여서 해줘야 됩니다. 길게 해줄 필요 없어요. 간단 명료하게 뭘 저 사람이 소원하는지 이를 위해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 법칙이 있습니다. 룰 오브 마인드에서 마음의 법칙을 검토해서 그 말을 만듭니다. 첫째, 모든 생각과 아이디어는 실제로 신체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행한다 그 소리입니다. 말을 잘한다 하면 실제로 말 잘하게 됩니다. 잘 웃는다 그러면 잘 웃게 됩니다. 나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처럼 암시 때 그렇게 합니다. 잘 웃습니다. 웃게 됩니다. 다 상상력은 자신의 마음이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관여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상상한다고 해서 그냥 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대로 됩니다. 서로 상반되는 생각은 동시에 장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암시를 동시에 해주면 안 돼. 일단 잠재의식이 어떤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다른 생각으로 대체될 때까지는 진실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암시가 중요해요. 암시를 잘못하면 그렇게 되죠. 그 암시를 바꿔줘야 돼. 이 얘기를 어떻게 비교를 해서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좀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오해를 받아서 또는 어떤 사람이 정적이야.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소문을 쫙 퍼뜨렸어요. 실제로 한국에 있는 어떤 대통령, 그 사람이 실제로는 참 가난하게 살아오고 정직하게 살아오고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도 하고 정치도 잘하고 그러는데 하는 중에 조금의 잘못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누가 티 없는 사람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티끌만한 잘못을 침새 봉대에서 막 수사를 하고 없던 일을 만들어서 수사하고 수십 건 재판을 하고 그렇게 막 얘기하니까 안 했다고 하는 소리보다 했다고 하는 소리를 막 퍼뜨리니까 일반 국민들은 특히 노인들은 그게 사실로 막 알아. 그럼 죄 많이 진 사람이요. 감옥 가야 될 사람이요.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재판을 해보고 들춰봐야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한번 그게 딱 머릿속에 들어오면 바꾸기 힘들어. 바꾸려고도 잘 안 돼. 그냥 바꿔지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 사람 정직해. 절대 안 돼. 그걸 바꾸려면 이런 마인드 컨트롤 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잘못된 사람들을 우리는 꼴통이라고 합니다. 뭐 젊은 사람 중에서 꼴통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인지 잘못되지 않은 것인지는 자기 스스로 남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런가 하고 그것도 알아보고 이것도 알아봐서 자기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그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감옥에 가야 돼. 그래서
한 번 그 사람에게 그렇게 주입하는 것이, 말하면 그런 주입은 나쁘죠. 올바르게 주입해야지. 교육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당신들은 선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 괴롭혀도 이건 정당한 겁니다. 라고 교육하면 지금 같아도 세상이 되는 거야.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검든 누르든 희든 다 같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손입니다. 다 협력하고 서로 못 사는 사람을 도와주고 잘 살아야 합니다. 이런 교육을 시켜야지. 근데 그런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지 않아요. 중국 사람은 중국이 제일 좋다고 그러고 다른 민족은 무시하고 침략하고 죽이고 전쟁하고.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도 그랬죠. 일본인이 위대하다고 해서 중국 침략하고 조선도 침략하고 동남아를 침략하고 미국 하와이도 침략하고. 지금은 이제 그 벌을 받고 있습니다만 생각이 안 바뀌어요. 지금도 생각을 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입니다. 한 번 어떤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바꿀 때까지는 그걸 주장해요. 참으로. 근데 그 바꾸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육도 보통 교육까지는 안 돼. 요 얘기 해볼까? 5.18 문제 때문에 탱크데이 하는 얘기.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난 접근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새로 한다 하지만 적절한 교육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심도 있는 교육. 말하자면 제가 주장한 거는 집단 최면을 해서 다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금방 일시에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선생님도요, 훌륭한 선생님은 최면 얘기를 사용 않더라도 학생들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돼요. 사로잡는 명은 집단 최면인 것입니다.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선생님은 청중들을 한 번에 사로잡아. 그게 이제 유명한 교육자예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유도된 증상은 우리들의 신체 증상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몸도, 마음 따라 몸도 변하는 것입니다. 아까 했죠? 내 손끝은 따뜻해질 거야. 그러니까 내 손끝이 실제로 따뜻해졌잖아요. 왜? 마음이 몸을 컨트롤하니까. 어떤 노력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돼.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돼. 억지로 한다. 나는 잘해야지 한다고 해서 잘해지는 게 아니야. 억지로 하는 것. 억지로 하는 건 사실은 반대입니다. 나는 잘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해야지.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잘해야지. 그 뜻 아닙니까? 잘해야지가 아니고 나는 할 수 있어. 억지로가 아니야. 즐겁게 하려고 해야 돼. 즐겁게. 나는 하고 싶어.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해야지. 하기 싫은 대로 해야지 하면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돼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키면 더 못 오는 것입니다. 하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교육입니다. 학생을 안 한다고 해서 너 해! 안 하면 맞아! 그러면 하는 신용을 해도 하질 않아요. 하고 싶도록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하면 넌 점수를 많이 맞아. 네 몸에 좋아질 거야. 네가 건강해져. 그렇게 하면 좋아진다는데. 그렇죠? 잠이 오지 않을 때 자려고 막 하면 더 잡아놔요. 그러니까 놔두는 거예요. 잠이 오든 말든 놔두고 다른 생각에. 그러다 보면
저절로 어느 순간에 잠이 들어요. 왜 불면증 환자가 잘라고 막 애쓰거든. 왜 잠이 안 오지? 큰일 났네. 오늘도 잠 못 자겠네. 오늘도 뜬 눈으로 새겠네. 그 생각하니까 그냥 그대로 뜬 눈으로 새는 거야. 그 생각 말고 재미있었던 생각, 옛날에 어떤 친구와 아주 즐거웠던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어느 순간에 잠들어. 불면증 치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후추는 암시는 이런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암시를 어떻게 하는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안에 따라서 후추는 암시하는 방법이 기술이 다 다릅니다. 첫째, 몇 가지만 하고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높은 집중력과 기억력.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집중하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잘 안 되고 다른 생각 나고 기억도 잘 안 되고 그러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때 최면 속에 들어가서 후치면 암시할 적에 집중력, 기억력을 기르도록 암시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업 시작 전에 집중은 수업할 때 집중해야 되니까 수업 시작 전에 해야 되겠죠. 훈련된 솜씨로 신속하게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니면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암시해 줍니다. 최면 속에서 자기 최면에는 이렇게 나는 최면에서 깨어나는 1시간 동안 영어를 공부한다 이렇게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공부 잘하게 할 때는 자 너는 선생님은 당신은 당신 뱃소리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선생님은 최면에서 끊어. 동현이는 이름 부르면 좋아요. 동현이는 학생이니까 이름을 불러봅시다. 동현이는 최면에서 깨어난 후에 1시간 동안 영어를 공부할 것입니다. 동현이는 공부하는 동안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을 것이며 화장실에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잠재의식 속에 기억될 것입니다. 자, 하나 둘 셋을 하면 최면에서 깨어나 영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영어 공부하면서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오줌도 안 매렵고 선생님 하는 소리가 쏙쏙쏙 잘 들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가서 공부 시작 전에 이렇게 내가 해주든가 그렇게 해줄 수 없으면 본인이 하도록 훈련시켜야 돼. 본인이 자기 최면으로 들어가게 해서 연습시켜야죠. 자기 최면 연습도 많이 해야 돼. 나는 자기 최면 잘 된다고 그랬죠. 특히 손 따뜻하게 여는 자기 최면은 1초에 들립니다. 딱 눈 감고 손이 따뜻하다. 손이 따뜻하다. 손이 따뜻하다. 라고 생각하면 손끝이 찌릿찌릿 하면서 빨개집니다. 금방. 보세요. 빨간하죠? 다른 것도 다 그러냐? 훈련하기에 따라 달라요. 이것은 내가 비즈니스니까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또 사안에 따라 다르죠? 더 훈련해야 돼요. 훈련을 하면 할수록 잘 됩니다. 그리고 각성하는 암시를 합니다. 하나 둘 셋 최면에서 깨어나서 영어 공부를 할 것이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눈 뜨고 그때부터 수업하면 돼요. 공부한다고 늘 최면사가 옆에 앉아서 공부 시간에 공부하기 전에 최면시키고 깨운 뒤에 깨우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때는 자기 최면을 해야지. 근데 혼자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 도움 받을 때는 꼭 영어 시간에 가서 해주지 않더라도 미리. 그러니까 후최면 암시는 그 시간이 되면 최면이 되고 그 시간이 되면 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딱 최면 들어간 후에 자
동현이는 8시에 등교를 해서 9시부터 10시까지는 영어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영어 공부 시간 공부를 하게 되면 지치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공부한 내용이 잘 잠재의식에 정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최면에서 깨어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면 그 시간에 그때 가서 최면이 주고 그때 가서 깨어납니다. 미리 그 시간을 예정해주면 타이머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거보다는 자기 최면을 가르쳐서 이제 실행하도록 하는 게 제일이죠. 자기 최면이 제일입니다. 내가 못 오니까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지 왜 비용을 내고 합니까? 그래서 자기 최면을 배우면 제일입니다. 나는 그걸 여러분한테 권장하고, 또 그렇게 못 오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주면서 난 돈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게 또 비즈니스고, 또 자기 최면을 잘하도록 내가 또 가르쳐주고 수업료를 받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졸업시키는 거죠.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나무 도움을 받지만 내 스스로 잘할 수 있으면 내가 하면 돼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날마다 필요할 때 가서 해주고 그럴 수는 없죠. 또 비용도 들고. 자, 수업이 끝났어요. 수업이 끝났는데, 수업이 끝나면 또, 영어 수업이 끝났는데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죠.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러면 복습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직후에 이제 수업이 끝났어. 그럼 다시 훈련된 솜씨로 최면 속에 들어가서 최면 속에 들어가니까 1분 내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최면 끝나고 가만히 한 1분 동안 있으면서 최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암시해요. 나는 지금까지 공부한 영어 내용을 2분 동안에 복습한다. 2분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공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잠재의식 속에 기억된다. 그리고 필요할 때 머릿속에서 모두 떠오를 것이고 그 내용을 간결하고 조리 있게 발표할 수도 있다. 자, 시작하면 복습을 시작한다. 2분 내에 시작! 그러면 2분 동안 가만히 있어요. 2분이 되면 하나 둘 셋을 하면 최면에서 깨어난다. 하나 둘 셋. 숫자로 크게 셀 거 없어요. 자기 최면 때는 생각으로. 생각으로 하나 둘 셋. 입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숫자를 치고. 그럼 깨어나요. 그러니까 공부 다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은 끝나자마자 왕 일어나 나가는데, 어떤 학생은 끝나고 나서 한 2, 3분 동안 가만히 앉아있는 학생이 있어. 공부 잘하는 학생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2분 동안에, 그러니까 이걸 시간의 왜곡이라고 합니다. 시간의 왜곡. 그러니까 한 시간을 2분으로 단축할 수가 있어요. 2분 동안에 다 복습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얘기했죠. 하루는 24시간 일하고 일반적으로는 얘기하지만 나에게 하루는 24시간이 아닙니다. 100시간이 될 수도 있고 200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2분 내에 복습한다 라고 하면 2분이 1시간이잖아요. 하루 동안 공부한 걸 10분 내에 복습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2시간짜리 영화를 10분 내에 또는 5분 내에 다시 볼 수 있어요. 이건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죽을 때 있죠? 죽는 순간, 죽으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는 순간 단 몇 분 사이에 자기 일생 사는 것이 파노라마처럼, 주마등처럼, 필름처럼 싹 일생 삶이 한 10분 동안, 뭐 5분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그동안에 싹 지나간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구나 하는 걸 보고 떠나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닙니다.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귀향하는 겁니다. 우리 본향은 왔던 곳이 저기 어디 있습니다. 그리 가는 겁니다. 옛날 내가 있었던 곳, 그걸 우리는 본향이라고 합니다. 본향. 고향.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갔다가 지구에서 삶을 위해서 또 와요. 와서 지구에 살고 또 돌아가.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죠. 되게 죽는다. 우리말에도 죽는다가 있는데, 죽는다는 말은 우리말에서는 몸이 죽는다는 말로 씁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쓰죠. 아버님이 이렇게 세상을 떴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뜨셨습니다. 아버님이 세상을 뜨셨습니다. 두 번째,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어. 왔다가 본향으로 돌아가셨어. 죽은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숨을 거뒀다는 건, 내가 이 세상에 살려면 내 몸이 살아야 하잖아요. 몸이 살려면 숨을 쉬어야 됩니다. 공기, 산소가 있어야 돼. 숨을 쉬지 않으면 내 몸은 죽어. 내가 살다가 떠날 때는 몸은 버려야 되잖아요. 죽여야 돼. 그래서 숨을 거두고 가요. 내 몸에 필요한 숨을 거두고 가요. 숨이 막힌 게 아니야. 숨을 거뒀어. 누가? 아버지가 아버지 몸 숨을 거두어 갔어. 근데 우리는 보는 건 몸밖에 안 봐. 몸을 보죠, 몸. 몸을 보고 죽었다고 합니다. 왜? 아버지가 숨을 거두셨으니까 몸은 죽은 거야.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몸이 죽는 것이고. 어쨌든 무슨 얘기, 그때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깊은 최면 속에서 공부하고 복습하기 위한 후체면 암시의 요령. 요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임에서. 자, 다시 한번 공부를 할 적에 하는 요령. 공부 시간 이전에 딱 선생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눈을 감고 1분만 있으면 돼요. 선생님 들어오시면 조용히 하잖아. 선생님 오신다! 그럼 조용히 하잖아요. 그 시간에 탁 들어가서 심호흡 3번 하고 10분 최면 속에 들어간 뒤에, 자, 나는 최면에서 깨어나면 1시간 동안 영어를 공부한다. 나는 공부한 동안 지치지도 않고 생각으로 피곤하지도 않을 것이며 화장실에 가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공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잠재의식에 기억된다. 말로 하면 20초 걸려. 생각으로 하면 1초밖에 안 걸려. 생각으로. 그런데 하나, 둘, 하고 깨나. 전부 생각으로. 그래서 그것이 1분도 안 걸려요. 다른 학생이 봤을 때는 눈 감고 조금 있다가 눈을 뜨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일어남시려고 그때부터 공부하면 정말로
오줌도 마렵지 않고 집중이 잘 되고 피곤하지도 않아. 졸립지도 않아. 기억이 쏙쏙 들어와. 그 다음에 딱 수업이 끝났어. 수업이 끝나면 복습을 하고 또 한 번 공부하고 끝나는 게 좋죠. 차렷 왼쪽에서 경례하고 금방 일어나 가지 말고 딱 앉아서 또 최면석에 들어가서 나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1분 동안에 복습한다. 그래서 공부한 내용이 잠재의식에 잘 기억된다. 필요할 때 내 머릿속에서 잘 정리해서 떠오를 것이다. 간결하게 얘기할 수도 있다. 자, 시작! 하고 2분, 1분 동안 있다가 끄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방법을 알게 되면 훨씬 좋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깊은 체면 속에서 공부하고 복습하고 하는 방법, 요령, 또 여러 요령이 시험 볼 때는 어떠냐, 또는 인터뷰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여러 가지 소원이나 그런 필요한 방법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10가지 정도 있어요. 쭉 해서 나름대로 그때 필요한 걸 다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